소방특별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렵진 않아요. 자, 133쪽 아래에서 5번째 줄입니다. 소방특별조사는 소방대상물에 대해서 설치, 유지, 관리와 화재와 재난 위험성에 대한 특별조사라고 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이건 뭐 특별히 부연 설명할 게 없어요. 자, 134쪽에 위에서 2번째 줄. 개인의 주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이른바 보통 집이죠. 집에 대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 발생의 우려가 뚜렷해서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개인 주거는 개인의 집에 들어갈 때는 집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그 집의 어떤 집의 실질적인 주인, 그 다음에 법률상의 주인, 사는 사람에게 반드시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형법상 주거 침입하고도 연관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외로 이게 까다로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뭐 화재 발생의 우려가 뚜렷해서 아마 저번 영상인가 저저번 영상에 제가 타는 냄새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게 굉장히 뚜렷한 어떤 눈, 자, 귀, 코 이런 거에 있다고 하면은, 이런 걸 느낄 수 있다고 하면 한 번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135쪽에 이런 얘기도 나오죠. 뭐 소방특별조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뭐 되어 있는데, 뭐 이거는 어차피 이 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뭐 그렇게 의미를 두고 보실 건 아닌 것 같고, 136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위촉위원회 임기 그리고 자격 등등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자, 이제 139쪽입니다. 소방특별조사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맨 위에 줄이요. 자,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 일주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 대상, 조사 기간, 조사 사유를 서면으로, 자, 보통 공문서로 알립니다. 이 서면이라고 하면 공문서, 뭐 우리가 아주 딱딱한 문서 중에 하나인 공문서로 알리게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뚜렷해야 돼요. 굉장히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긴급하게 조사를 하고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정도의 수준, 그리고 이게 분명히 관리가 돼야 될 소방에 관련된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돼 있을 경우가 보통 소방특별조사의 개념 해당되는 거고요. 자, 139쪽에 네모칸 바로 아랫줄이요.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 일출 전이나 일몰 뒤에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아주 정말 불이 나서 난리가 날 정도가 아니면 해 뜨기 전과 해가 진 다음에는 조사를 보통 소방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조사를 잘 안 해요. 이거는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긴급하게 뭐 범인을 체포한다는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서는 웬만하면 일출 전, 일몰 뒤에는, 그러니까 해가 진 다음에는 웬만하면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0쪽에 이제 또 법령을 좀 제가 또 설명을 간단히 드려야 될 게 있는데, 140쪽 네모칸을 보면은 3번, 이거는 저번에 말씀을 잠깐 드린 것 같아요.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 자, 한국화재보험협회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화재 보험에 관련된 법률인데요. 생각보다 이 법도 굉장히 많은 것을 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법령만 모아놓은 거를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 끝날 때까지 잘 보셔가지고 나중에 소방 공무원 되실 분들이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화재보험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적정하게 보상한다. 적정하게 보상한다. 최대한 보상이 아니라 적정하게 보상한다는 거. 그래서 화재 조사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서 화재보험에 가입된 사람이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 반드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죠. 자,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국가스안전공사요. 자, 여기도 보면은, 자, 이 법은 고압가스 어쩌고 저쩌고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
자, 위해 방지와 공공의 안전이라고 한다면 뭐 소방 활동하고 직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 6번. 자, 전기사업법. 이건 굉장히 복잡한 법입니다. 자, 전기사업법인데 이 법은 뭐 전기사업 어쩌고 촉진하고 건전한 발전을 도모해서 뭐 이익을 보호하고 이바지하는 목적으로 한다. 자, 이것도 이제 한국전기안전공사 소관의 내용들인데요. 당연히 소방특별조사를 할 때 이러한 법률들이 관련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141쪽에 소방특별조사 연기 신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 중간 위에 부분에 3일 전까지 소방특별조사 연기 신청서를 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일 전까지. 그러니까 조사를 이제 보통 좀 넉넉하게 통지를 해요. 넉넉하게 기간을 좀 통지를 하면은 어떤 일을 어떻게 이제 해야 되냐면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빨리 어떻게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지, 뭐를 보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것을 더 뭐 고쳐야 되는지를 만약에 제가 조사를 받는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그 문서를 보낸 측, 문서를 보낸 측에 보통 공문서에 전화번호나 이런 게 다 나와 있으니까요. 전화를 해서 물어보고 어떤 게 부족하고 어떤 걸 더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미리 이렇게 통지를 다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3일 전까지, 이건 이제 어떤 대상자, 조사를 받는 사람이 뭐 아주 급한 일이라든가 누가 들어도 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제 쓰는 거고요. 보통은 기간을 굉장히 길게 주고 시정을 하도록 권고를 합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뭐 그렇게 크게 뭐 복잡한 내용들이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요. 자, 그래서 요렇게까지 얘기를 드리는데 일단 그렇게 되면 143쪽까지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소방특별조사를 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이 취지는 그거예요. 상당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될 때예요. 상당한 위험. 이거는 약간 다르게 얘기하면은 만약에 약간이라도 잘못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겠는데 이렇게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가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그렇게까지를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렵지가 않아요. 내용 자체가. 차라리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방특별조사는 그냥 이제 공부를 해두시면 되는 거고, 생활안전. 가스레인지에 불을 끄고 나갈 것, 가스 밸브 잠그고 나갈 것,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멀티탭이라고 있죠. 이게 여러 개 꼽는 거예요. 멀티탭에 먼지가 이렇게 쌓여 있지 않도록 좀, 만약에 여러분 청소하는 거 좀 좋아하시는 분이라면은 뭐 한두 달에 한 번씩은 먼지를 좀 이 전기를 꼽는 그런 모든 시설에는 먼지가 많으면 좋을 리가 없어요. 먼지를 다 털고 청소를 해주시면 좋고요. 벽에 꼽는 이런 것도 이 컨센트도 마찬가지고 먼지가 들어가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주변을 좀 깨끗하게 청소를 해두시면, 흔히 말해서 먼지가 쌓여서 뭐 누전이 어떤 합선이 생기는 일을 방지할 수가 있고요. 중간에 전화가 와서 다시 한번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뭐 먼지 털라는 거, 전기를 꼽는 곳에는 이제 먼지를 털면 좋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뭐 밸브를 잠그는 거, 가스 밸브부터 잠그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많이 듣긴 했는데 굉장히 또 경각심이 없어져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생활 안전에 대한 좀 지식을 많이 가지시는 게 사는 데는 훨씬 더 유용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재보험 같은 경우도 저번에 풍수해보험도 말씀을 드렸는데, 화재보험도 여러분들이 여건이 된다고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형태든지 집에서 살게 되실 텐데, 그때 이제 여러분들의 명의로, 여러분들 이름으로 화재보험 정도 하나는 가입을 해 두시는 게 무척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이게 불이라는 게 우리 집이 아니라 옆에 집에서 불이 나서 우리 집으로 옮겨올 경우도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냥 일반적인 개인주택에 사는 사람인데, 개인주택이 밀집하고 연립주택이 밀집하고 빌라가 밀집한 곳은 이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옛날에 지어진 그런 빌라나 옛날에 지어진 개인주택이 밀집한 곳은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아무리 앞에 장애물이 없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들어가기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불이 옆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화재보험에 대해서는, 화재보험의 가입에 대해서는 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럴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119에 신고를 이제 만약에 여러분이 스스로 할 일이 있게 되면은 그거는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바람이 강하게 분다 아니다, 그거는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아요. 제가 이제 신고를 할 일이 있으면은 좀 드물긴 한데요, 저도 신고를 할 일이 있으면 이제 정확한 위치를 얘기를 이제 보통 하고요. 이게 저 옆에 간판 있잖아요. 우리가 뭐 음식점 간판이나 술집 간판들인데, 간판에 보면은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옛날 간판에 뭐 유선전화 번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02에 뭐 333에 뭐 3333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간판이 있다고 하면은 그런 간판에 써 있는 번호를 알려주세요. 지금 제 옆에 간판이 있는데 전화번호가 예를 들어서 02에 뭐 333에 3333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조회를 하거든요. 그럼 등록이 보통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위치가 완전히 특정됩니다. 물론 요새 휴대폰에 그 위치 추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제가 고전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뭐 사람이라는 게 뭐 휴대폰을 가끔 뭐 고장 날 때도 있고 배터리가 없을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신고를 하는 방법은 뭐 전봇대에 있는 번호가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걸 이제 좀 막상 전봇대가 또 내 옆에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간판에 있는 일반 전화번호를 이제 신고할 때 말씀을 해주시면 위치가 굉장히 빨리 특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지도를 보면서 소방관이 출동을 할 때 이게 소방차가 과연 어디까지 될지를 이제 벌써 계산을 다 하세요. 그리고 출동하는 소방관이 전화를 다시 한번 하죠. 어떤 상황입니까? 물어볼 때, 또는 119에 전화하실 때 지금 현재 이곳은 바람이 많이 불고 있습니다. 강하게 불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주면은, 그러면은 장비가 더울지 말지도 결정을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아니 이거는 정말 제가 신고할 때 이렇게 해요. 지금 여기가 바람이 전혀 안 불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확산이 덜 이렇게 되겠구나, 이걸 보는 거고요. 지금 강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준비를 더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력이든지 장비든지 뭐라도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불면은 바람의 위력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할 게 없잖아요. 태풍만 생각하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화재는 신고하실 때는 일반 간판에 있는 유선 전화번호, 그 다음에 바람이 부냐 안 부냐, 얼마나 부는지 그냥 대략 체감할 정도. 바람이 약하게 붑니다, 강하게 붑니다, 매우 강하게 붑니다 라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줘도 소방관이, 출동하시는 소방관 입장에서는 정보가 하나씩 더 생기면, 유용한 정보가 하나씩 더 생기면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빨리 그려져요. 어떻게, 차를 어디다 두고 어떤 식으로 인력 전개 어떻게 빨리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잘해야 되거든요. 아니 여러분, 여기서 그 군 생활에서 이제 어떤 수색작전, 총을 들고 정말 수색작전을 하신다던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면 제 이해가 좀 더 될 거예요. 어떻게 접근해서 어떻게 진입을 하는지가 정말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그 소방뿐만 아니라 경찰, 여기 또 혹시 이제 경찰 시험 준비하실 분도 계시고, 또는 이게 여기서 이제 사회복지라든가 다른 전공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평소에 이제 통로, 내가 어디로 들어가서 어디로 나와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은 항상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집이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일하는 곳, 아르바이트 하는 장소든지, 만약에 내가 알바하는 곳에 불이 났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들어오는 곳, 내가 나가야 될 곳, 이게 분명해야 돼요. 특히 진입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퇴출, 좀 군대 용어입니다.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소방관뿐만 아니라 경찰관도 중요하고요. 약간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는 출구와 입구가 하나네, 저기가 막히면 밖에서도 못 들어오고 안에서도 못 나가네, 이거하고 여기는 들어오는 출구가 동서남북에 4개가 있고 나가는 출구도 동서남북 4개네, 이런 거하고 이거는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만에 하나의 상황에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마지막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